대출 얘기를 해보면 하시는 말들이 또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한도를 조금만 받을까요? 3% 대출 1억 받았을 때와 5% 대출 1억 5천 받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5천만 원 차이면 생애 최초가 80%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있으면 1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2억 5천이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거든요. 저 이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일단 뭐 여러분이 이해가 쉬워야 되니까요. 연봉 5천이신 분들은요. 연봉의 8배가 아니라 10배까지도 대출을 해줘요. DSR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래야 내가 집을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한도를 그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소득이에요. 연봉. 근데 이거 이미 우리 늦었잖아요. 연봉 높이기에. 대출 얘기를 해보면 하시는 말들이 또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한도를 조금만 받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이거에 대한 예시도 조금 갖고 와볼게요. 극단적인 예시로 설명을 해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사실 비싼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원리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하고 한도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3% 금리가 있어요. 3% 금리에 지금 이게 좀 가려 있는데 금리 3%일 때와 금리 5%일 때요. 만약에 내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1억을 받았어요. 얘는 금리가 높아. 5%야. 금리 5%. 근데 내가 1억 5천을 대출 받았어. 자, 여기서 여러분 4년 동안 이자를 내면요. 금리 3%에 1억 대출 받았을 때는요. 4년에 1,440만 원의 이자예요. 근데 5%에 1억 5천 대출 받았을 때 4년에 3,600만 원의 대출 이자가 나와요. 금리 3%인데 내가 지금 5천만 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투자자들은요. 제가 고 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3% 이자에 1억 대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5% 이자에 1억 5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한도 높은 걸 선택하죠. 맞죠? 네, 저는 지금 현재로도 8% 10% 이자도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대출을 더 공격적으로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한도 높은 게 훨씬 낫더라고요.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오늘 지금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3% 대출 1억 받았을 때와 5% 대출 1억 5천 받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또 극단적인 예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비교가 딱 한눈에 되기 때문에 또 옆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냥 이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예, 맞습니다. 금리하고 한도를 봤을 때 아까 5천만 원 차이였어요. 5천만 원 차이면 생애 최초가 80%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있으면 1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2억 5천이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5천만 원만 내가 투자금이 더 있다면 LTV 그냥 실수요자는요. 1억 7천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억만 빌려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것과 1억 5천을 받아서 7억 5천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거. 지금 사실 부산만 해도 아까 5억이 거의 맥스잖아요. 동네 SK뷰 3차 가야 돼요. 근데 7억 5천이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운대 뭐 레미안 그리고 SK뷰 힐스. 근데 얘네가 올랐을 때 전고점을 보면요. 아까 SK뷰 얘가 뭐 8억? 8억 초반 정도? 그리고 뭐 중동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아까 10억 중반까지 가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오는 수익률은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삼익빛이나 뭐 양정현대 이런 거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DSR 하는데 이거 보면 자기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거든요. 저 이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일단 뭐 여러분이 이해가 쉬워야 되니까요. 연봉 5천이신 분들은요. DSR 40%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통 다른 이자 없다고 생각했을 때 8배가 이제 대출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연봉 5천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출이 한 러프하게 4억까지 나오고 4억보다 조금 더 나와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출이 부부 합산 소득이에요. 신혼부부도 예전에는 무조건 혼인신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조건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 집 마련 강의하면서 이제 오프라인하고
문의하고 오시면 요런 내용들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 오늘 온라인에서는 제가 다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저희가 1금융에 가면 DSR 40%라고 해서 대출 한도가 가장 낮아요. 그러면 내가 대출 이제 4억 받아서 일단 한 명으로 계산해 볼게요. 5억짜리 집에 가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집을 갈 수 없어요. 나는 연봉 5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자 좀 더 감당할 수 있거든요.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DSR 50% 주는 곳들이 있어요. 이 금융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보험사나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안전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DSR 50%까지 봐주기 때문에 연봉의 8배가 아니라 10배까지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10배면 5억까지 대출을 해주면 내가 6억짜리 집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돈 1억에 5억 대출. 예, 내 돈 1억에 5억 대출. 그렇게 하면 이제 6억짜리 집까지 볼 수 있으니까 저는 1금융권만 고집할 것은 아니라 그렇네요. 어느 집을 선택하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달 하면요. DSR 40% 받았을 때는 이자 166만 원, 208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얘 솔직히 지금 40만 원 차이잖아요. 네. 40만 원 차이면 1년에 지금 500만 원 차이예요. 네. 내가 대출 1억 더 받아서 이자 500만 원만 더 내면 1억이나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내가 부동산 투자와 실거주 같이 갈 거다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60% 받는 데는 지금은 없나요? 예, 잘 없고. 지금은 없구나. 예, DSR 40하고 50의 차이는 이제 보험사 같은 데는 은행 금리가 한 0.3%에서 0.5% 정도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사가 훨씬 유리하네. 보험사가 훨씬 유리하죠. 제 주변은요, 1금융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잘 없어요. 4억 대출을 받았을 때 한 달 납부 금액은 160이 되고요. DSR 50%로 받다 하면은 10배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 달 납부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된다. DSR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어쨌든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도가 덜 깎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DSR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대출부터 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집을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꺼야 되는 대출은 신용대출. 자, 즉 이거 직장인이면 다 갖고 있죠. 마통.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아닌 거. 이것도 어차피 뭐 신용대출도 깎고요. 자동차 할부금. 이거 진짜 제일 많이 잡아먹어요. 제가 이번에 상급지 갈아타기 하면서 차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상급지로 가려면 좋은 아파트로 간다는 건데 좋은 아파트로 갈 때는 대출이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은 그냥 일반 직장인의 아줌마예요. 사실 한도를 너무 많이 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던 이 차도 눈물을 머금고 팔고 뚜벅이에요. 여러분께서 좀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있었는데요. 학자금 대출도 DSR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도 꺼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법인 사업자로 부동산 투자를 즐겨 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자동차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몰랐는데 이것도 꽤 많이 잡아먹네요. 예, 신용 마통이랑 자동차 할부는 무조건 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금리보다 뭐가 중요하다? 한도가 더 중요하다. 한도를 그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소득이에요. 네. 연봉. 근데 이거 이미 우리 늦었잖아요. 연봉 그러니까, 높이기에. 우리나라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연봉에 따라서 DSR에 따라서 한도가 너무 달라져요. 이거 좀 아쉽긴 한데요. 사업자 되시는 분들은요. 소득 금액을 사실 좀 늘려놓는 게 늘려놓는 게 집 살 때는 가장 좋고요. 주택담보대출 만기는요. 10년, 15년, 20년, 30년 정부 자금 대출 받을 때는요.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험사 대출은 아까 DSR도 높게 나오지만 만기를 늘릴 수 있어요. 얘가 40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잠깐 50년까지 해줬다가 있었죠, 작년에. 그때 이제 또 갑자기 터지니까 없애더라고요. 40년까지 하면 우리가 어쨌든 1억을 빌렸어. 30년 동안 갚는 게 한 달 이자가 작겠어요? 40년 동안 갚는 게 작겠어요? 40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대출 한도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뭘로 선택한다? 40년짜리로 40년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요거는 이제 뭐 원금이냐 체증식이냐 원리금이냐 했을 때 요게 가장 유리합니다. 네. 만기 짧은 대출들은 가장 먼저 처리를 해야 DSR 높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마통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부부 합산소득. 신혼부부들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사려고 하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저는 정책자금 대출과 은행 대출 이렇게 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개별 상담이 조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합산소득을 활용해서 이제 한도를 조금 높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로 활용하는 대출 중에 하나가요. 이자 싼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청약 예금 담보대출.
저희 청약 사실 지금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잘 안 넣지만 저는 청약 통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95%까지 내 예금이기 때문에 또 대출이 바로 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 이거 다 끄고 나서 주택담보대출 1번으로 실행해요. 그러고 나서 마통 다시 뚫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받을 때 마통 끄고 아까 자동차 껐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1번으로 받았고요. 그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마통 다시 바로 뚫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마통이 그 이전에 제가 받았을 때는 7천만 원까지 제가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제 은행 직원한테 좀만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조금씩 올려줬거든요. 네. 근데 대출 다 껐죠? 네. 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상황에서 마통을 받으니까요. 지금 제 마통이 1억 2천이 됐어요. 5천 더 늘었네.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이거는 나중에 갈아타기 할 때 정말 해볼 만한 대출이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청약 대출 있죠. 예적금 대출. 그것까지 다시 받았죠. 그걸로 이제 다시 이제 돈이 생기면 뭘 한다? 재투자를 한다. 예. 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지금 댓글에 강남콩님 허준이신가요? 맹글 딱딱 집어주신다고 이러시네요. 네, 이거 보고 웃음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극단적으로 대출 받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대출을 좀 더 똑똑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시대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 집값 너무 비싸고 드파인 이제 12억 나왔고 남천 서밋도 뭐 평당 4,500 이상 무조건 부르고 있고 이제는 부산 분양가가 2,500만 원 이상 시대가 왔어요. 제가 이제 아기를 얼마 전에 낳았는데 이제 돌이에요. 근데 조카는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부루마블 게임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한 바퀴 돌면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많이 돌아서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천천히 돌더라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부루마블이다. 이게 근데 현실에서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말까지 하면 동심이 깨질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게임으로서 계속 이런 원리를 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현실에서도 너무 똑같아. 저도 사실은 아까 그거 보고 좀 놀랬던 게 저희도 사실 그 정도 급의 좀 1층 저는 연립주택이었거든요. 1층인데 물이 셀 정도로.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됐어. 뭐냐면 사직 롯데캐슬이 됐어요. 네. 제가 거기 재개발 구역 내에 살았거든요. 결코 못 따라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노동자본은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사실 자금이 많이 없을 때는요. 정책자금 대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디딤돌,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조금씩 불려 나가다가 결국 돈이 많아지면 더 좋은 아파트 살 수 있고 자산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어쨌든 예전에는 꾸준하던 이 거북이가 무조건 가장 잘한다. 옛날 세대는 그랬거든요. 네. 초반에 우리 지금 젊을 때 네. 좀 더 빠르게 젊을 때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니까 요 지금 좀 더 빠르게 고생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결승점에 빨리 도착해서 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토끼가 돼서 빨리 뛰어서 골이 내서 빨리 그냥 쉬는 거네. 예. 토끼가 실수한 거는 중간에 쉬어서 그렇네. 예, 맞습니다. 골이 내서 쉬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달려가고 싶고요.